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의 줄자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줄자 툴입니다. 줄자 툴은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육면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줄자 툴의 첫 번째 기능은 길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길이를 임시로 확인하는 거죠. 자, 줄자 툴 선택하시고 또는 키보드의 단축키는 영문자 T입니다. T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줄자 툴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줄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 끝점까지 길이를 재고 싶은 끝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알 수가 있죠. 자, 대각선 쪽으로도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세로 방향 역시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 끝점을 클릭해 주면은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갖다 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서도 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쓰는 게 줄자 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모델링 하다가 치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시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몇 밀리였더라 이렇게 잠시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도면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임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용도로 첫 번째 사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이드선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선. 자, 만약에 이런 육면체가 있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습니다. 도면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30mm가 떨어져 있고 아래쪽 X축 그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20mm가 떨어져 있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 사각형을 몇 mm짜리 사각형을 그려라. 그런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그 위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역시 줄자 툴입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라인 부분 선택하시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그죠? X축 방향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서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에 가이드가 생겼죠. 이렇게 선이 점선으로. 자, 그리고 V12 창에 입력을 합니다. 100 엔터 치면은 100mm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100mm. 떨어져서 가이드선을 그리게 되죠. 자, 아래쪽에서 위로도 마찬가지 내가 50mm만큼 가이드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위로 가면서 50. 그죠? 정확하게 Z축 방향이 됐을 때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가 정확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위치를 찾았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위치가 정확히 맞으면은 이렇게 접점으로 X 표시가 생깁니다. 교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차점. 여기 교차점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안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생기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드시 X 표시로 교차점이 생겼을 때 이 위치가 맞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은 도면대로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밀어져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게 가이드선의 역할입니다. 자, 가이드선을 그릴 때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 방향 있죠. X축, Y축, Z축 그 축 방향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 없이 제가 하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축 방향이 안 맞다는 거죠. 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긋고 싶다는 거예요. 빨갛게 이렇게. 그죠? 근데 마우스가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는 요래 놓고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할 때 이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가 움직여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입력했단 말이죠. 100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100mm만큼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만은 사실 이걸 돌려보면은 이게 X축 방향에서 벌어져 있다는 거죠. 정확히는 Y축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이드가 아니니까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도 이게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축을 고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거는 축 고정하는 방법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키보드 뭐 왼쪽 오른쪽 상방향 키 요걸로 고정할 수도 있고 Shift 키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끄고 갈 때 막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축이 나왔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움직여도 항상 이 X축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내가 지금 X축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Y축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Y축이 나왔을 때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도 항상 Y축이 되겠죠. Z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키로 방향키로 하는 것도 있겠죠. 자, 이래 갈 때,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왼쪽 키를 누르면 무조건 Y축이 되겠죠. Y축. 그죠? 그리고 오른쪽 키는 무조건 X축이 됩니다. X축. 그리고 상방향 키는 무조건 Z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축 고정하는 거. 그래서 축 고정도 적절히 섞어 쓰시면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자, 이게 뭐 줄자 툴의 기능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가이드를 이렇게 쭉 그리게 되죠. 이 가이드 선을 하다 보면, 모델링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 T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가이드 선을 막 이렇게 그려갖고 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게. 자, 가이드 선은 뭐 축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특정 모델의 어떤 라인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는 가이드 선에서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런 가이드선이 생기는데, 이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모델링 하다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죠, 그죠? 이 가이드선이 뭔 역할을 하는 가이드선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고, 자, 그럴 때 가이드선을 지워줘야 되겠죠. 지우는 방법은 하나씩 클릭해서 디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고, 또는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주셔도 되고, 그죠? 또는 이걸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죠.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에디트 메뉴에 딜리트 가이드라고 있죠. 딜리트 가이드. 자, 요걸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제가 단축키 지정을 해놨죠. 단축키 지정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주 쓴다는 거예요. 자, 요걸 하면은 한꺼번에 없어지죠.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었다 지웠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가이드선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되느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느냐, 그런 것만 또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mm 하면은 이렇게 점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mm다 하는 거죠. 복잡하면 이걸 이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가이드선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이드 줄자 툴로 길이를 확인하거나 가이드선을 그리거나 그 기능이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이드선을 그릴 때 항상 제가 가이드선이 서로 만나면 교차가 되면 접점이 생긴다 그랬죠. 교차점 X라는 접점이 생기는데, 자, 그 접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정확한 치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접점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점이 어떤 경우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떨어진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뭐 치수에 의해서 이제 모델링 한다 보고요. 자, 도면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서 100mm를 띄우고 100mm 띄우고 가이드선으로 100mm 띄웁니다. 100 띄우고, 자, 여기서 50mm 띄우고 50 띄우고, 그리고 요 지점에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자, 사각형 선택하면은 딱 가면은 이렇게 X 표시로 교차점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 요 위치가 정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아이소 뷰라 그러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정면에 요 부분에 어떤 스케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 정면으로 오도록 놔두고 작업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오른쪽 부분을 내가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내 정면에 오게 놔두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정확하게 그리지겠죠. 그죠? 물론 뭐 이래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작업하실 때 모든 분들이 요 면에 작업하면은 내가 이 부분 라이트 쪽을 내 정면으로 놔두고 작업하고, 윗부분에 작업할 때는 탑 부분을 내 정면으로 오게 놔두고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내가 요 부분 앞부분이죠. 앞부분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프론트로 놔두고 작업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가이드선 그려볼게요. 자, T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뭐 50mm, 자, 여기서 밑에서 또 50mm. 자, 이러면 이제 가이드선 생겼죠. 여기에서 내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렉탱글을 선택하고 가보면은 접점이 안 생기죠. 접점. 그죠? 보면 여기 교차점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왜 안 생길까?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안 생기네, 이게 뭐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대충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맞아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이거는 안 정확한 게 되죠. 정확하지 않은 모델링이 됩니다. 그럼 접점이 왜 안 생기는지, 접점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프론트 뷰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 옆으로 싹 돌려보면요, 싹 돌려보면은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가이드 파랗게 제가 찍어놨죠.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의 가이드는 서로 안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질 않으니까 교차점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작업하다 보면 만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요런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끌 때, 이 부분 끌 때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한 것 같잖아요. 그죠? 보일 때는.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뒷부분이 맞기 전에 앞부분 여기가 먼저 맞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맞기 전에. 이게 왜냐하면은 프론트 뷰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먼저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거보다. 그럴 때는 착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50mm 이렇게. 50mm.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가이드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뷰로 볼 때는 정확한 위치처럼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데, 그어줬죠. 제가 이렇게 그어줬는데 이게 돌려보면은 지금은 맞게 보이는데 이게 여기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동일선이 너무 높게 올라갔네요. 그죠? 이걸 좀 내려볼게요. 이동. 자, 이 가이드선도 우리가 다른 것처럼 이동이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손을 그었을 때 이렇게 가이드선마다 요 두 개가 각각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접점이 각각 생겨야 되겠죠. 근데 가보면은 자, 밑에 거는 생기는 데 위에 거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안 생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하게 모델링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만 하시면은 뭐 가이드선 그리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이드선 굉장히 자주 씁니다. 모델링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사용 방법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꺼번에 가이드선을 지울 때는 컨트롤 G라 그랬죠. 아니면은, 그건 제 단축키 기준이고, 에디터 메뉴에 보면은 딜리트 가이드가 저는 이제 컨트롤 G로 설정해 놓고,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키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해주면은 가이드선이 전부 삭제가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